다음은 전략기획 담당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연계된 그 기금 운영 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개정 운영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 담당관 김삼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안정화 개정입니다. 11조 운영총칙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20억 326만 3천 원입니다.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에 2억 7,750만 원, 지출에 2억 8,076만 3천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20억 원입니다. 13쪽 자금운용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수입계획입니다. 세해 수입은 예치금 이자 수입 2억 7,750만 원이며 보전 수입으로 예치금 회수 수입 420억 32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 합계는 422억 8,076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15조 지출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 2억 8,076만 3천 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420억 원은 시공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16조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7조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통합개정입니다. 21조 운영총칙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834억 1,764만 2천 원입니다.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584억 1,862만 6천 원, 지출 841억 406만 8천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77억 3,220만 원입니다. 23쪽 자금운용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세해 수입계획입니다. 세해 수입으로 예치금 운용에 따른 이자 수입 6억 8,64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 원금 회수 수입 834억 1,764만 2천 원과 예수금 수입 577억 3,220만 원 등 1,411억 4,984만 2천 원을 보존 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지출계획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예수금과 이자 수입 전액을 각 회계에 전출하는 것으로 내부거래 지출 841억 406만 8천 원과 2022년 중 예수금을 시금고에 예치 운영하는 것으로 보존 지출 577억 3,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2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용 검토보고는 기입해드린 검토보고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입장에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섭 의원님 있을까요? 황희태 의원님 있을까요?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 담당관님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략기획 담당관 김삼주입니다. 계속해서 전략기획 담당관 및 읍면동 2022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767억 4,659만 9천 원이 증가한
9,882억 6,90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 세입 부분 21조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당초 대비 89억 6,500만 원이 증액된 2,077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조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380억 6,100만 원이 증가한 1,30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201억 5,870만 4천 원이 증가한 3,096억 1,28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22쪽부터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 부정 수입 등 및 내부 거래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등 702억 8,07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략기획 담당관 및 읍면 등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전략기획 담당관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5억 2,646만 6천 원이 감액된 353억 9,90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은 그 예산 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서 3쪽 시정 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 수립입니다. 주요 정책의 개발 및 시책 홍보 관리를 위하여 8,45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쪽 팀플 오디션입니다. 공직사회의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 제안과 우수 시책을 발굴하기 위하여 3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쪽 혁신활동 지원입니다. 조직 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쪽 대학생 행정 인턴십 운영입니다. 대학생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학생들에게 시청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쪽 시정시책 성과평가입니다. 공무원들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1억 1,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쪽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상수원 규제 해소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하여 1,6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쪽 전략적 재원 배분입니다. 전략적 재원 배분 및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2억 4,79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쪽 예산 편성입니다. 본 예산 및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필요한 경비 5,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쪽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 편성에 주민들의 참여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4,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쪽 기관 공통 경비 지원입니다.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쪽 지속가능한 발전 협의회 지원입니다. 안성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2030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에 필요한 신규 사업 발굴과 운영비로 2억 8,15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쪽 예비비입니다. 재해, 재난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수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88억 4,50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쪽 기본 경비입니다. 행정 업무 및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3,67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쪽 부서 운영 기본 경비입니다. 부서의 원활한 운영과 직원의 사기 악량을 도모하기 위하여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리 및 운영 위탁 사업비로
255억 8,14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총 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6,422만 7천 원이 증액된 121억 8,03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의 주민화합 업무 추진, 독립화장 활동 지원, 주민자치 운영, 청사관리, 차량관리, 기본경비 등은 읍면동의 공통된 사항으로 예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쪽부터 102쪽 공도읍입니다. 전년 대비 1억 4,471만 6천 원이 증액된 17억 3,91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1쪽 청사관리입니다. 읍청사 내 사무실 및 민원실 안내판 정비와 청사 환경 개선공사 등 사억 1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6쪽 지역개발 지원 사업으로 건천리 농로, 피행로 조성 공사를 비롯한 18개 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5쪽부터 140쪽 보계면입니다. 전년 대비 76만 6천 원 증액된 8억 7,3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11쪽 청사관리입니다. 청사 화장실 보수 및 도색공사, 휴게실 냉장고, 축산약품 보관용 저장고 구입 등 9,37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5쪽 지역개발 지원 사업으로 이전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 11개 사업에 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부터 183쪽 건강면입니다. 전년 대비 1,432만 7천 원이 증액된 6억 4,09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49쪽 청사관리입니다. 건강면 청사 정비공사 등 7,96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4쪽 지역개발 지원 사업으로 구성동 하천변 꽃밭 조성 등 13개 사업에 2억 9,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7쪽부터 225쪽 서운면입니다. 전년 대비 3,355만 8천 원이 감액된 6억 3,71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97쪽 지역개발 지원 사업으로 인리 인초동 마을안길 재정비 공사 등 12개 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9쪽부터 270쪽 미양면입니다. 전년 대비 1억 2,921만 2천 원 증액된 8억 3,49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37쪽 청사관리입니다. 임집청사 창고 및 부지 임대료 등 5,43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1쪽 지역개발 지원 사업으로 미양면 고지리 신구지마을 도로정비공사 등 13개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3쪽부터 324쪽 대덕면입니다. 전년 대비 1억 436만 7천 원 증액된 10억 2,44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79쪽 외국인 통역 서비스 지원입니다. 통역 도우미 인건비 및 비품 구입 등으로 2,82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6쪽 지역개발 지원 사업으로 대농마을 야외무대 설치 공사 등 17개 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7쪽부터 364쪽 양성면입니다. 전년 대비 3,821만 8천 원 증액된 8억 3,45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36쪽 지역개발 지원 사업으로 3만미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13개 사업에 5억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부터 402쪽
원곡면입니다. 전년 대비 1억 1376만 6천원이 증액된 7억 804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73쪽 청사관리사업입니다. 임시청사 앵글 구입 및 옥상 방수 공사와 임시청사 컨테이너 구입 등으로 하여 6,99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78조 지역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내과천 마을 안길 재포장 공사 등 10개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부터 460쪽 일중면입니다. 전년 대비 2억 6,681만 3천원이 증액된 11억 4,85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11조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청사 강당 내 휠체어 리프트 및 일쪽 119 지역대 환경개선 사업 등 1억 8,27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2조 지역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거업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등 18개 사업에 5억 8,76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부터 514쪽 죽산면입니다. 전년 대비 1억 7,119만 원이 증액된 8억 8,98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63쪽 주민사업 업무 추진입니다. 유령탑 현수막 개시대 교체비 등 1,1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4쪽 지역개발 지원 사업으로 내곡 마을길 정비 공사 등 18개 사업에 5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부터 560쪽 3중면입니다. 전년 대비 2억 2,355만 원이 증액된 8억 79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29쪽 지역개발 지원 사업으로 월곡마을 아스콘 더씌우기 공사를 비롯한 14개 사업에 4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부터 600쪽 고산면입니다. 전년 대비 9,565만 원이 증액된 7억 4,36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69쪽 청사관리입니다. 소방시설 안전관리 업무 대행 용역 및 식물터널 유지관리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 1억 1,89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29쪽 지역개발 지원 사업으로 한천 준설 공사 등 12개 사업에 4억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부터 625쪽 안성일동입니다. 전년 대비 2,425만 6천 원이 감액된 4억 7,35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08쪽 청사관리로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외벽 청소와 주민센터 주차장 아스콘 재포장 공사 등으로 하여 1억 6,92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12쪽 지역개발 지원 사업으로 주요 도로변 및 마을 꽃길 가꾸기 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부터 652쪽 안성 이동입니다. 전년 대비 3,445만 6천 원이 감액된 3억 5,91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40쪽 지역개발 지원 사업으로 아양동 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 등 4개 사업에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부터 752쪽 안성 3동입니다. 전년 대비 4,627만 8천 원이 감액된 3억 9,24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66조 지역개발 지원 사업으로 안성 3동 꽃길 조성 등 5개 사업에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전략기획 담당관 및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삼주 전략기획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형 검토보고는 기백인 검토보고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미찬 의원님. 네, 담당하는 송미찬 의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그냥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16페이지에 그 일중 농민 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그 안전명령을 2회를 한다는 얘기가 1년에 2번을 한다는 얘기예요? 416페이지. 네. 네. 이제 하는 것 같아요. 두 번. 아니 용역을 어떻게 2번이나 합니까? 난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거는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잠깐 말씀 좀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법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실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매년으로 돼 있는 네네. 거예요? 그 연수에 대한 그 네, 15년 이상 된 15년 이상? 건축물. 네. 참 특이하네요. 상반기와 하반기하고 뭐가 틀린지 모르겠어요. 영역을 하고 나서. 이게 A, B, C, D 막 등급별로 가는데요. 네. 등급이 이제 D로 내려갈수록 정기 점검이 있고 뭐 분기 점검이 있고 이제 그 시설물과 안전 그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딱 15년 차가 된 건가 봐요. 보니까 건물이 신규로 잡힌 거 보니까. 이게 이제 추경에도 이제 합쳤었는데 추경에 잡힌 이제 그 예산이 여기 반영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6페이지에 보면 그 이동 청사 관리인데요. 네. 여기 보니까 신규로 컴퓨터실 인터넷 이용료가 새로 들어왔더라고 보니까요. 이제 청사를 정비하면서 네. 인터넷선을 추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곳이었네요, 이게? 네. 이제 사용하는데 이제 용량이 이제 초과되는 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신 거구나. 대부분의 뭐 그 담당관에서 예산을 잡은 거 보니까 비슷한 내용들이 많고 네, 청사 관리나 그런 거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수 의원님. 예, 일단 세입 부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정부가 됐든 경기도가 됐든 지금 초과 세수 때문에 우리 교부세나 교부금이 엄청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네. 조정교부금 무려 40%가 넘게 지금 늘어난 상황이에요. 네네. 그리고 일단 지금 임여금도 700억 일단 올해 분예산에 그 편성을 지금 하신 상황인데 네. 지금 한 그 예산 순세계 임여금은 한 1천억 정도 보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 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이렇게 지금 한 70% 그러면 반영했다고 봐야 되는 건데 네. 이 수준에서 이후에도 계속 본예산에 여튼 편성을 하실 계획이신 겁니까? 앞으로도 이제 뭐 잉여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계속 말씀하시고 그래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잉여금 편성은 제가 의원되고 처음인 것 같아서요. 네. 여튼 의회에서 그동안 예산 구조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특히 그래서 본예산 중심으로 해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특히 이제 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본예산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해갖고 올해 처음 지금 700억 원의 잉여금이 지금 그 잡혀서 편성이 된 거거든요. 내년에 지방선거 그 염두하셔갖고 올해만 하고 이후에 안 하실 거 아니죠? 그거는 제가 감안해. 그런데 저희가 잉여금 발생하면 네. 아무튼 추경에 돈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여튼 그동안 추경 한 3회 추경까지 이렇게 거의 뭐 매년 정리화하던 방식대로 운용을 해왔었는데 네. 그 방식도 포함해서 지금 이후에 이걸 좀 구조적으로 좀 안착시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네.
특히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네. 예, 그만큼 이제 물론 이제 노후화된 그 시설의 뭐 증축이나 신축 그리고 부족한 인프라의 확충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규모 사업이 사실상 이제 늘어난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어지면서 사실상 지금 민간 위탁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경상수지 비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지금 전체적인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우리 예산팀에서 전체적으로 큰 체계에서 어떤 건전성 확보의 기본 원칙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공무원의 비율의 경직수 경비대로 늘어나고 그리고 민간 위탁 부분에 대한 위탁금은 위탁금대로 늘어나고 뭐 구조가 조금 더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좀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좀 우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튼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되어지는 사업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운영 체계 그리고 재정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좀 뭐 건전성 뭐 이런 것들이야 뭐 늘상 어떤 체크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좀 전체적으로 좀 신경을 각별히 좀 쓰셔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세출 예산에서는 이번에 네. 포상금하고 기타 보상금 부분이 좀 많이 손질이 됐네요. 네. 일단 8쪽에 보면 혁신활동 지원해서 시민 제안 공모전을 내년도에 2차례 하시겠다는 거고 네. 공직자 아이디어 발표 대회를 4차례 지금 하실 예정이라는 거죠? 네. 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근데 지금 제안심사위원회는 지금 4회로 잡혀 있는데 네.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공무원들이 아이디어 발표하는 것은 네. 우리 이제 시에서 간부 공무원님들께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수당이 나가질 않고요. 그다음에 외부 위원님들에 대해서만 이제 수당을 지급해서 그렇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디어 발표회 같은 경우는 이제 공직자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뭐 발표대 사회에 되어 있는데 네. 저희가 평상시에 거의 매월 한 번씩 하고요.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제 연말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3일날 하는데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외부위원 이제 수시로 그렇게 해서 위촉을 합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헷갈려서 그러는데 네. 제안심사위의 심사 대상이 시민 제안공모전 부분에 대한 심사 이외에 공무원도 이제 저희가 공무원 아이디어도 예.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매월 하는 거는 우리 이제 간부 공무원들이 하고 네, 네. 분기나 또 이제 연말에 최종적인 심사 때는 이제 외부위원을 참석을 시킵니다. 네, 네. 아니 그러니까 공직자 아이디어 발표 대회를 지금 4회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이제 분기마다 한 번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반기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내년에 또 활성화되면 여유 있게 책정해서 사회를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시민수당이 6회 잡혀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어서요. 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적용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부 조정이 된 건데 이게 기존 방식에서 수상자에 대한 명수가 늘어난 걸로 보면 됩니까?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네. 몇 페이지? 지금 혁신활동 지원 드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혁신활동 지원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횟수나 이제 또 포상금은 일부 우리가 이제 변경돼 이게 이제 우리가 인원이 만약에 제한이 많이 들어오면 장려나 우리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하고 그럽니다. 네. 네, 기획팀장 이대수입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기타 보상금 우수 제한 시상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민 제한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네, 네. 거기에 보면 저희가 조례상에 금상, 은상, 동상, 장려로 구분되어 있었는데요. 네. 작년까지 그거를 대상, 최우수, 우수, 장려 제한상으로 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저희가 조례에 맞게 이번에 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정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시정시책 성과평가도 그러면은 이거 우리 성과시상금 조례 그 시행 규칙에 따라서 지금 지급 분야 6개로 나눠갖고 A등급 기준으로 그 1천만 원 계산하신 거 맞나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과시상금이 최초 10년 전쯤에 6천만 원 예산으로 시작했다가 최근 한 5년 전부터 3천만 원으로 줄어들면서 그 예산에 맞춰서 네, 예산에 맞춰서 그 점수를 조절하면서 주면서 그 상금, 그 포상 금액이 굉장히 1인당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적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47건에 209명한테 3천만 원을 지급하다 보니까 뭐 10만 원, 20만 원, 뭐 그 어디 예산을 500억을 따왔는데 10만 원, 20만 원 주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서 좀 늘려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뭐 제가 이번에 성과시상금 조례 그 시행규칙을 좀 들여다보니까 좀 뭐 복잡하긴 합니다만 그 뭐 그 시상을 6개 분야로 나눠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네. 예, 예. 그리고 뭐 A 등급, B 등급 뭐 이렇게 쭉 또 평가 기준이 있고. 맞습니다. 여튼 그러면 앞으로 그 6개 분야 그 시행 규칙에 따라서 6개 분야의 최대치 풀로 지금 잡아갖고 6천만 원 지금 편성하신 걸로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올해 같은 경우 그 올해 들어왔던 건수들에 대해서 그 정량 점수가 있고 정성 점수가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게 맞추느라고 정성 점수를 거의 뭐 최하로 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정상적인 범위의 점수를 주었을 때 6천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우리 용역과제 심의위 그동안 열렸었죠. 심의수당 그동안 지금 안 했어요? 전년도 지금 그 예산이 지금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처리하신 거예요?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용역과세 심의를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했었는데요. 이제 예산 수입하면서 그래서 이제 다른 데에서 이제 위원회 수당을 줬고 그래서 이제 또 이번에는 이제 외부 위원님들도 또 포함되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 수당을 좀 신설했습니다. 네. 예산팀장 장진수입니다. 용역과제 심의회가 이제는 목이 조금 바뀌어갔고요. 네. 전에는 전 기획팀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는 예산팀 쪽으로 부기를 바꾸는 바람에 전년 그런 예산이 거예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인데요. 공도 같은 경우에 지금 시설비로 청사관리 시설비로 뭐 지하 주차장 바닥공사 등등등 해서 쭉 편성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환경개선공사 1,400을 또 집어넣었어요. 이건 뭔가요? 지금 공도업 청사 관리만 지금 4억이거든요. 전년도보다 한 70% 지금 올라간 수치인데 지금 여기에 내역을 보면은 시설비 지금 내역에 보면은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경광등 교체까지 유리문 교체 뭐 등등 해서 근데 또 별도로 환경계산 공사라고 해서 지금 1,400을 또 계상을 했거든요.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화분이나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증액되는 것 같습니다. 화분이요? 화분이나 이제 우리가 식물 또 이제 그건 재료비에 환경 미화용 꽃구이 뭐 이런 게 별도로 또 있잖아요.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예산팀장 장진수입니다. 이 부분은 좀 그 향후에 발생될 그런 급박한 그런 게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쓰려고 풀로 이렇게 잡아놓은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도만 특별한 거기도 사안에 이용 개선점들이 시민들이 좀 많고 많나 보죠? 이제 대덕면인데요. 외국인 지금 통역 서비스 지원해갖고 그 기간제 직접 고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시는 계획인 건가 봐요. 네, 지금은 그 봉사로 해서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 대덕면에 외국인 한 3,00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그 우즈베키스탄이나 러시아, 카자흐스탄 계통이 한 2,00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역 도우미를 러시아로 도우미로 이제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럼 월 평균 그 외국인의 그 민원 건수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통계가 잡힙니까? 대덕면 같은 경우에? 네, 그건 제가 참고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마을관리소도 또 이전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대덕면에. 지금 1,800만 원 시설비 지금 잡혀 있는데 애초에 우리 행복마을 관리소 들어오면서 예산 투입됐던 거 아니었나요? 그 1년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예. 네, 예산팀장 장현수입니다. 지금 있는 부지도 이제 시유지인데요. 여기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이제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이제 시유지로 옮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뭐가 들어선다고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신축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요? 일죽인데요. 지금 일죽 129 지역대 리모델링 5천만 원, 행정복지센터 시설 변경 결정 용역 3,500만 원.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 시설 결정 용역 3,500만 원이요. 네. 제가 그 동북권 농촌 그 협약 사업 추진하는 부분 있잖아요. 농촌 협약 우리가 이제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된 그 국비 사업 네. 한 대고 그 중에서 이제 일부를 그 일중면사무소 옆에 지금 주민자치센터 그거를 새로 이제 건립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지 매입을 위해서 사전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는 그 용역비. 주민자치센터 신축이요? 네. 이게 지금 현재 그 일중면 청사 네네. 그 옆 부분에 이제 추가로 또 우리가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 그 농촌 그 협약 부분에 포함이 돼서 그거에 대한 인허가비를 제가 계산합니다. 예, 요거는 좀 저한테 좀 더 나중에 추가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유원 의원님.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설명서 22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근인력 3인으로 돼 있는데 누구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상근 인력이요. 사무국장님하고 차장님하고 간사님 이렇게 세 분이 상근합니다. 사무국장님, 차장님, 간사님. 네. 사무실은 지금 어디 딱 정해져 있는 데가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문예관에서 사용하는데요. 거기가 이제 리모델링 계획이 있어서 예. 내년에는 이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 계획비를, 이전 그 사업비를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또 이게 신규로 된 거니까 좀 모니터링을 잘 하셔가지고 예. 그냥 뭐 쉽게 생각해서 뭐 일자리만 만들어졌다 이런 말씀 듣지 마시고 좀 잘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급여 이런 거 좀 자세한 건 자료를 한번 주세요. 네, 그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희택 의원님. 네, 황희태 의원입니다. 하여튼 뭐 예산 때마다
뭐 전략기 담당하신 너무 말씀을 알고 있고요.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전략기 담당관실이 안성시 뭐 최핵심이잖아요. 여기에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안성시에 그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인데, 일단 그 아까 전자에도 뭐 징수과 할 때도 얘기했지만 뭐 수익 계산이 적정한지 우리 예산 편성할 때, 또 이게 우리 중기지방지정계획 반영하는데 뭐 투용자 심사 대상인데 중기지방지정계획 반영이 안 된 것이 있는지, 또 여기 문제가 없는 거지. 연부적으로 예산을 담는데 어느 해 보면 막 수십억 담았다, 어느 해는 10원도 안 담아요. 이게 과연 계획에 맞는 것인지,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여기에 가지고 오지 않은 자료들 보면은 우리가 또 부속 서류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허술해요. 그러면 안성시의 제일 중요한 부서인데, 핵심 부서인데 여기서 이렇게 서류를 만들 수밖에 없나? 그러면 정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쓰고도 뭐 그냥 좋지 않은 시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꼭 좀 챙겨주고, 부속 서류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우리가 애써서 밤새면서 줍니다. 그러면 어차피 보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서로 좀 이게 좋은 즐거운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부서와 읍면동의 그 사업이 그 명확한 기준을 좀 설정해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고,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지금 쉽게 얘기하면 기준이 너무 없다 보니까 혼란스럽기도 해요. 또 담당 주무관들은 주관대로 힘들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안성시가 과연 발전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어느 한 사람이 그냥 또 정권 바뀌어버리면 그 사람을 위해서만 사업해, 이런 식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누가 시장에 들어가나 누가 의원이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해 나가서 쭉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뭐 전략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기지방정액도 좀 수립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면 어느 해는 막 60억, 70억, 어느 해는 10원도 안 담아, 0원.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연부적으로 담아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흐트러져 있어요. 그래서 애는 애대로 쓰시고 소리는 안전해서 들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겁니다. 뭐 세부적인 것서 뭐 예산 우리가 선심성을 썼던 뭐 썼던 그것은 뭐 우리가 소극적인 문제지만, 우리가 크게 보면은 우리가 전략회의 담당관실에서 수입 계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 편성 배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저도 늘상 이렇게 뭐 여러분들 앞에서 막 공무원들 다 칭찬해주고 또 사기양양대 더 잘해야 되니 그런 일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쉬워요. 저도 이제 뭐 저도 뒤돌아보니까 8년이라는 뭐 유정생활을 했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오히려 거꾸로 쇠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 예산도 편성하게 합니다. 또 우리가 안성시 장기적인 발전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가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이게 보면 너무나 기준이 미설정되어 있다, 이렇게밖에 못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쉽게 하면 주먹 구구식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세부 기준을 설정해서 좀 업무를 추진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전략계획 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삼주 전략계획 담당의 공전업을 수고하셨습니다.